안녕하세요. 보통날의 안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처음 유채기를 소개받았던 그때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처음 소개받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부모가 첫 만남은 강요를 했었어도 만나고 난 이후에 저도 연애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애 기간 동안에 유채기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모두 알리지 않은 채 만남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니 저희 엄마는 첫 만남 이후에 관계가 발전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고 계셨고,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후에 모든 사실을 알고 굉장히 황당해 했었습니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유채기의 만행을 보고 저에게 남자 직업만 보고 급하게 결혼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정말 자주 나오는데요. 저는 약 1년 반 정도의 연애를 했었습니다. 첫 결혼에 실패를 한 저로서는 당연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면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난 너랑 결혼 못한다 라는 조건까지 내걸고 한 결혼이었습니다. 유채기는 저희 요구사항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하면서 그 약속은 그들 가족이 모두 짜고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따로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딱 이맘때쯤에 상간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어떻게 유채기와 그런 관계가 되었는지 서면에 작성을 했었는데, 우선 상간년이 제출했던 서면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거주를 위한 공간을 구하는 과정에서 소외인이 자신의 혼인기간 동안 겪은 일들을 자세하게 듣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잦은 무시와 멸시, 모멸감, 폭언, 정서적 학대, 이혼 협박 등 정서적 학대를 받았고, 여기 중간 문장은 제가 중략을 하겠습니다. 문장 내용이 너무 이상해갖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을 나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접하게 된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의 이혼소송 도중에 힘들어하는 소외인을 위로해주면서 다소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을 인정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문장으로 들리시죠? 그럼 제가 처음 유채기를 만났던 당시 그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 만난 남녀는 보통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관심사나 요즘 어떤 생활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전에 사귀던 여자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죠. 물론 첫 만남뿐만 아니라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예의가 없고 싸움을 유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채기는 유난히 전에 만났던 여자, 그리고 전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되면서 제가 제발 그만 얘기하라고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아무리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남녀가 만났다고 하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유채기는 자신의 전 와이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간년의 소장에 적힌 저에 대한 묘사와 동일하게 저를 처음 만났던 당시에 자신의 전 와이프에 대해서 잦은 무시와 멸시, 모멸감, 폭언을 당하고 전 와이프의 부모에게도 돈이 없다고 무시를 당했으며, 전 와이프는 사치가 엄청 심하고 명품을 좋아한다는 등 헤어지면서 그 여자에게 돈도 못 받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여자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전 와이프의 직업, 출신 대학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전 와이프에게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마음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채기의 전 와이프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왔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 그렇게 욕하던 전 와이프와 동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 남자가 두 번의 결혼 모두 어떻게 똑같은 성향의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똑같은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때 말했던 전 와이프에 대한 묘사는 처음 만난 날 나에게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와이프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정말 나쁜 여자를 만나서 이 남자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오죽했으면 결혼식을 하고 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채기가 이혼이 아니고 파혼을 했다고 꼬붕이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처음부터 자신은 파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한 여자는 만날 수 없다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랬으면 저는 아예 얘를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요. 유채기는 처음 소개 자리부터 자신은 이혼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혼을 하면서 불면증이 생겼다는 둥 오만 소리를 다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서면에서는 이혼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또 한편에서는 자신의 이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라는까지 표현을 써놓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저는 정신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 다 모아놓고 결혼식을 올려놓고 파혼이라고 하면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의금을 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일까요? 저와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의 결혼에 참석한 동료나 후배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해놓고 이제 와서 파혼이라고 합니다. 파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고요. 파혼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 혼인을 파기한다는 뜻이고요. 유채기는 주변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결혼식을 버젓이 올렸고요. 결혼식 이후에 신혼여행으로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그 여자만 혼자 가게 하고 자신은 혼자서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상대의 과거의 여자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도 않고 뭘 했는지도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스스로 크루즈 여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유채기는 그동안 지 입으로 그렇게 떠들어댔고요. 신혼여행을 크루즈 여행으로 가고 결혼식장을 어디로 잡으려 했다는 등 정말 알고 싶지도 않은 수많은 내용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 와이프 험담을 정말 끊임없이 하면서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는 왜 이 사람이 자기가 공부하는데 돈이 없어서 고생한 이야기, 이혼 후에 상처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 와이프 욕, 이런 이야기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채기는 첫 만남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남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성격상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거나 나에 대해서 표현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서로 간에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첫 만남에서 저는 마치 불쌍한 남자의 심리 상담을 해주러 만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꽤 오랜 시간 대화를 했었고, 당시에 저는 차를 가져가지 않아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집에서 거리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고 싶었죠. 유채기는 계속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저는 계속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때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까지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 나중에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렇게 전 와이프 험담을 늘어놓는 게 아닌가 생각도 했었는데 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 그냥 난 영화를 혼자 잘 보러 다닌다고, 혼자 보는 걸 좋아한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답을 했었고요. 유채기는 또 제가 자기한테 매달렸다고 그러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걔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자신에게 매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와이프도 자신에게 매달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애매하게 거절을 하려고 하자 그냥 영화 같이 보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한 번 더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 뒤로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영상을 찾아보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이 힘들거나 안 좋은 것, 불리한 것들은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자신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소개를 받는 첫 만남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저는 처음 봤었거든요. 그런데 나르시스트들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얼마나 불쌍하고 힘들고 약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상대를 종속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영상에서 말한 내용처럼 저는 처음 만나고 돌아와서 엄마가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불쌍하더라. 얼굴에 고생이 써 있었어. 주름도 많고 너무 나쁜 여자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던데 안 됐더라. 이렇게 엄마에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 만나고 돌아왔을 때의 느낌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첫 만남 내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연애를 하면서 그 감정은 연민이 되어 결혼생활 내내 유채기에게 종속되어 시키는 일들을 모두 하고 걔가 말하는 것은 모두 맞는 말인 줄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에서는 이런 말이 추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의 힘든 이야기나 남에게 동정을 살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는 보통 관계가 지속되고 가까운 사이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신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왜 그때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나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지, 내가 처음에 그렇게 이성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연애를 지속했었고 결혼까지 가게 되었는지 내 마음도 몰랐던 것을 이제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상간년의 서면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혼소송 중에 힘들어하는 유치기를 위로해주다가 다소 친밀한 관계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유채기 자존심에 이혼소송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했던 것이죠. 필요에 의해서 예전에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전 와이프를 욕하고 나쁜 년을 만들면서 자신을 불쌍하게 만들고 위로를 받으면서 상대가 자신에게 종속되도록 또 만드는 것이죠. 유채기는 저와 연애 중에 의대 다닐 때 만났던 여자들 이야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늘 여자들이 자신에게 환장해서 쫓아다닌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전 정말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제가 매달렸고 제가 쫓아다녔다고 주장을 하는 걸 들어보면 걔 말은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유채기가 의대를 다닐 때 돈이 없어서 어렵게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그때 만난 여자 중에 간호사가 있는데 못생겼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신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자꾸 주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여자에게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그 여자가 못생기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만났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여자가 멀쩡한 남자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줄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유채기가 돈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어떤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쓰여서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유채기가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대를 다니던 시절쯤에는 자신이 가난하게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무기 삼아 동정심을 이용해서 이성을 만났고 그 이후에는 전 와이프들을 욕하면서 자신을 나쁜 여자에 의해서 희생된 불쌍하고 순수한 영혼으로 만들어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채기는 계속 그런 식으로 여자를 만날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이놈은 여자 없이 못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유채기는
자신은 유부남을 만나는 여자애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고, 또 교수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상간녀한테 무슨 생각으로 유부남 만났는지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해를 해보면 되겠네요. 그런 불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매우 극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유채기가 스스로 그런 짓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도 난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정황이 유채기의 외도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나를 의심해 왔습니다. 결국은 불륜에 대해서 자기가 극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굳이 하지 않는 말인데 입 밖에 꺼낸다는 것은 관심이 아주 많고 불륜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돈에 대한 컴플렉스도 많고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고 있듯이 여자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저는 당시에는 좀 이상하지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 마음속에는 그런 동정심이 커져서 내가 그를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속되어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